56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계절산문. 저자 박준. 출판일 2022년 2월 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삶의 여유를 알자. 책 소개. 살아가면서 좋아지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좋은 것들과 함께라면 저는 은근슬쩍 스스로를 좋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박준 시인이 다녀온 시간과 다가갈 시간을 짚으며 보내는 계절 인사. 첫 번째 산문집 출간 이후 4년 만이다. 독자들의 오랜 기다림만큼 계절 산문에는 시인이 살면서 새롭게 쌓은 이야기와 깊어진 문장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사는 동안 계절의 길목에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장면들을 시인은 눈여겨보았다가 고이 꺼내 어루만진다. 때문에 산문을 이루는 정서와 감각 또한 섬세하고 다정하다. 이번 산문집에서는 경어체로 쓰인 글들이 눈에 띈다. 이는 계절의 한 페이지를 접어다가 누군가에게 꺼내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 시인 자신의 내밀한 독백이기도 하면서 지나온 미래에서 떠올리는 회고로도 보인다. 누군가를 향해 이어지던 말들은 인의 대상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마치 시인이 어릴 적 하던 놀이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로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양옆으로 휘휘 돌리는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산란한다. 그렇게 풀어낸 시인의 이야기는 책을 읽는 독자의 이야기와도 맞물려 확장된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얼굴에 큰 점인 바둑이점을 자주 들여다보았던 기억. 오래된 한옥의 별채에 머무르며 주인 집의 손주처럼 지냈던 어느 저녁들. 누나의 손을 붙잡고 학원에 가던 길과 같은 지난날의 기억에서부터 상림, 곡성, 진주 그리고 우붓을 여행한 일들. 그리고 지나는 바람줄기를 잡아채듯 봄을 이루는 단어를 입에 담아보거나 숨을 내쉬며 겨울날을 기억하는 일들처럼 시인이 그만의 방법으로 그려내는 기다림과 그리움들은 지난 산문집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하게 우리를 미소짓게 하거나 울게 한다. 그렇게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과 조우하기도 하고 깊은 숲 한가운데 서 있다가 어느덧 푸른 바다를 마주하기도 한다. 이렇듯 계절을 산책로 삼아 펼쳐놓은 상찰들은 시인이 불어넣은 언어의 숨결로 인해 새로운 빛깔을 찾아간다. 저자 소개. 저자 박준, 시인.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시 그림책 우리는 안녕을 편했다. 신동엽 문학상, 오늘이 젊은 예술가상, 편운문학상, 박재산 문학상을 수상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금음. 숨 옆에 숨을 가지런히 두고 강을 하나 만들고 싶었지. 발언은 같지만 서로 다른 곳으로 흘러갈. 그 물에 단출한 점심과 서운한 오후와 유난히 말수가 많았던 저녁을 띄우고 단번에 끊긴 것 같았던 시간이 사실 단번에 끊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흘리고 비가 그친 날은 있어도 땅이 마른 날은 없었다는 뒤늦음 같은 것도 함께 보내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하는 글씨를 작게 적어두고 사람의 기대 같은 것으로 풀죽은 미움 같은 것으로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앉아서 마음 높이 거짓을 생각하면서 희극. 학교에 새로 전학을 온 친구가 있었다. 친구라고 했지만 그는 같은 학년인 우리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았다. 새로 전학 온 그를 두고 여러 소문이 돌았는데 무섭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2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는 우리보다 몸집이 컸고 이미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는 더해졌다. 하루는 그 형이 나를 불렀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앞에 섰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형, 왜요? 라고 했다. 형은 가방 속에 있던 노트를 꺼내 한번 읽어보라고 했다. 노래 가사를 썼는데 아이들 말로는 내가 글을 좀 쓴다고 하니 읽어보고 고칠 것이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도 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부른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조금 풀어진 마음으로 형이 쓴 가사를 읽었다.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백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가 떠나게 되어 죽을 만큼 슬프다는 내용의 가사. 그런데 다음 대목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 친구가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시작했다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전학을 가게 된 것. 아무리 2살이 많은 형이라고 해도 귀엽지 않을 도리가 있었을까. 나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내용은 좋은데 이별의 계기가 전학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면 좋겠다 하고 답을 했다. 그러자 그 형은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로 자신은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쓸 수 없다고 했다. 학원 가는 길. 어려서 미술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그 학원에 다녔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학원에 딱 3일을 나갔으니까요. 물론 학원비는 한 달치를 먼저 냈습니다. 저는 그 학원이 싫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좋았지만 학원에 가면 어딘가 무섭게 보이는 낯선 형들이 있었으니까요. 첫날 학원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학원에 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큰 마음을 먹고 학원을 등록한 엄마는 당연히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보다 엄마가 더 무서웠던 저는 눈물이 가득한 상태로 집 밖으로 나왔고요. 그때 다행히 누나가 따라 나와주었습니다. 누나도 무서울 때가 많았지만 모르는 그 형들보다는 안 무서웠으니까. 저는 누나의 손을 잡고 저기 전봇대까지만 같이 가줘. 아니 저기 육교까지만 같이 건너자. 아니 문구점 있는 골목 나올 때까지 같이 걷자.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학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손을 쥐고 있는 누나의 손등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세마다 사물마다 셈을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한 접은 마늘 100개를 뜻하는 것이고 한 재는 한약 20첩을 말합니다. 사리는 국수를, 톨은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것을 셉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조금 낯선 단위들도 있습니다. 북어 20마리를 뜻하는 한 쾌, 바늘 24개의 한 쌈, 전지 500장 한 연, 기와 2000장을 일컫는 한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조금 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잴 수 있다면 이 단위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한참이라 세어도 되겠지요. 한참을 고민했는데 내 답은 여전히 같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울러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라고 세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채는 흔히 집을 셈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동시에 이불을 세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집처럼 이불처럼 온갖 따뜻한 것들에 붙는, 그러니 어쩌면 마음에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